7월 칠성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하수 동쪽의 견우와 은하수 서쪽의 직녀가 까치와 까마귀 등을 타고 만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아주 너무 소중한 사랑의 의미를 담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내일이 어떤 날이죠? 내일은 처서죠.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의 등을 타고 오고요, 하늘에서는 뭉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처서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 내일이죠. 아무튼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52년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무한 클럽에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시대적인 배경을 되게 좀 중요시합니다. 역사적인 어떻게 해서 로타리가 탄생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이나 뭐 멤버십 회원분들 다른 얘기 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부 연수위원이십니다. 이제 5명이 있는데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염주클럽의 김충남 회장님, 성황주클럽의 김현수 회장님, 그리고 목포 청어클럽이죠, 문상호 회장님, 송주클럽의 노숙현 회장님, 송주 도성만 회장님, 제가 아호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지식 연수를 하지만 혹시 미흡하다 생각하시면 주회하실 때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초청하셔가지고 주회 때도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본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이제 클럽을 다니면서 그 5명 중에 누구라도 자료가 통합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수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들인데요. 역사, 그리고 클럽과 회원, 공공 이미지, 그 다음에 봉사와 재난, 로타리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왔고요. 강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이 화면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1897년이라고 나와 있죠. 시카고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보십니까? 폴 해리스가 살았던 시카고의 모습입니다. 네, 말도 있고. 폴 해리스는 시카고에 1896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찍은 이 사진이거든요. 어때요? 그 사진을 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도로에가? 그때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는데요. 이때는 많은 전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몰려오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경제적인 부흥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천국, 시카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뉴욕 다음으로 이 2번째 큰 도시가 됩니다. 시카고라는 데가. 그러면 삶의 질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가 도시에 왔어요. 그러면 도시 재반 그 시설들 있잖아요. 뭐 먹고 싸고 막 이런 모든 그런 시설들도 미흡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제도, 규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로타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로타리는 누가 만들었다. 다 아시죠? 네. 폴 해리스라는 변호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네, 두 번째 약간 머리가 바뀌어지신 분인데요. 이분이 아까 1896년에 시카고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시골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시골의 그 정스러운 분위기를 막 느끼면서 살았던 분인데 시카고를 딱 왔어요. 근데 너무나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900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됩니다. 변호사가 딱 돼서 이제 뭐 사무실 열긴 열었는데 이게 친구도 없고 되게 삭막했어요, 삶이. 근데 이제 동료 변호사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1900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천변을 걷던 중에 이 동료 친구가 상점에 있는 주인들하고 정말 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도착하고 나서 저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네. 혼자서 너무 벅차오름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폴레리스는 그 뒤로부터 좀 관찰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친해질까? 친하게 지내는가? 시카고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쟁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래서 사업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공포, 그리고 경쟁에 대한 불안, 두려움, 또 이민자들이었잖아요. 외로움, 이런 것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어요, 각자. 그랬는데 어느 날 관찰을 유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봤더니 직업이 달랐던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람들, 직업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폴레리스는 그래 맞아. 각자 직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클럽을 만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겠다. 뭐 너가 뭐 임시역을 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철강학을 하면 너가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직업군, 절대로 같은 직업군은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클럽을 만들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언제 설립이 됐죠? 창립이? 로타리? 회장님?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아시면서요. 1905년, 5년 후에, 5년 동안에 굉장히 그 관찰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 시카고는요, 비즈니스 클럽들이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어울리고 그런 클럽들이 있었는데 뭔가 다른 클럽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05년도에 이렇게 4명이 만난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석탄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이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이 초대 회장이에요. 시카고 클럽의 초대 회장이 이 실이라는 석탄상 이분이에요. 하얀 머리. 폴레리스 해리스하고 너무나 친한 관계예요. 근데 나중에 실이 먼저 돌아가셔요. 그 뒤로 해리스가 돌아가시면서 내 무덤은 내 친구 실 옆에 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연한 사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양복업을 이제 양복 장사를 했던 쇼리라는 분이고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광산 기사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만났던 곳이 광산 기사의 사무실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유니티 빌딩 711호라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스타부스 요아라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셔요. 좀 기억이 짧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양복상을 했던 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로타리를 탈회를 또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4명이 처음 만나서 으쌰으쌰했죠. 우리 클럽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4인이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모임에서 이 폴 해리스가 인쇄업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부동산 업자 2명 회원 영입을 시킵니다. 그 인쇄업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임에서 시카고 클럽이 처음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는 실이라는 실베스타 실이라는 저분이 초대 회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복업을 했던 분이 이제 총무, 그리고 인쇄업을 했던 사람이 연락책을 맡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면으로 막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9월이 됐는데요. 그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무실에 사실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로타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호텔에서 하자 하게 되는 그런 게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그때 당시 이제 호텔에서 모임을 하게 됐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10월이 다 됐어요. 10월이 되니까 그 인쇄업자 생각하시죠? 그 인쇄업자가 회원 명부를 처음 만들게 돼요. 그때 이제 명예회원이 2분 있었고요. 19분의 정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21분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118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140만 명 됐다고 합니다. 역시 지역 대표님 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직업이 다른데 서로 도움을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직업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못 들어가?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도 모임을 만들자 했던 게 라이온스 클럽이 2017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2년 후에 라이온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라이온스는 우리 모토가 있잖아요. 거기는 봉사하자인가? 되게 좀 약간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로타리는 굉장히 철학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아호, 여러분들 아호 다 있으시죠? 이 아호는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업을 하는 사람은 페이퍼 이런 식으로 별명 비슷하게 자기 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철강한 사람은 뭐 스틸 막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골에서 막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풀네임이 엄청 길었어요. 풀네임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 음악가 아시잖아요. 모차르트 풀네임은 25자나 됐다고 해요. 제일 끝자리가 모차르트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해보자 이런 설이 두 번째 설이 있지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로타리 회원분들은 지금 여기도 계시겠지만 사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다 원장님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 뭐 선생님 막 이렇게 호칭을 하다 보면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호, 친근함을 우리가 느껴보자 라고 해서 아호를 짓고 있습니다. 제 아호는 A1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타리에서 어르신들은 저한테 전화하면 A1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도록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로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밑에 후배들한테는 이제 아호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폴 해리스와 3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폴 해리스가 두 번째 날에 영입한 인쇄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이름이 러글스라는, 하리 러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되게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로타리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혼자 거의 독점하다시피 인쇄 쪽으로 해서는. 그래서 본인도 회장도 했지만 아들까지도 이어서 회장을 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쉬리 회장을 딱 하고 나서 두 번째 회장 했는데, 두 번째 회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 이제 회원 영입을 막 하잖아요. 변리사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세칙 읽어보더니 뭐 로타리 별것 아니네. 여기는 그냥 서로 그냥 도와주고 인맥 쌓기네. 이렇게 가다가는 오래 가지 못해요. 나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폴 해리스가 엄청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대 회장이 이제 폴 해리스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폴 해리스는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침묵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봉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공중 화장실이 없었답니다. 시카고. 아까 이제 말도 막 보이잖아요. 마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응가도 아무데나 하고 엄청 지저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볼 일이 생기면 뭐 물건을 사서 어떤 상점회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최초로 로타리에서 사회봉사를 한 게 시카고 시청 옆에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폴 해리스가 했던 봉사 사업이었고요. 그렇게 되고 4대 회장으로 이제 폴 해리스는 2년 연임을 하고요. 4대 회장으로 이 러글스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딱 취임을 했어요. 이분은 본인이 로타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목을 엄청 좋아해요. 무슨 봉사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친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명을 영입을 하게 돼요. 근데 2명 중에, 여기까지 했고요. 2명 중에 한 분이 셀던이라는 분하고요. 페리라는 분 2명을 딱 영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러글스가 자기 친목파라고 하거든요. 폴 해리스는 봉사파고, 친목파의 그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명을 딱 영입을 했는데, 나중에 폴 해리스의 양팔이 됩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신 두 분이 로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폴 해리스와 함께. 이 셀던이란 분은 여러분들 그 로타리는 다른 봉사 조직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많은 봉사 조직이 있는데 그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독특한.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직업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업봉사. 그래서 이 셀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임이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제일 행복하죠. 돈 벌 때가 제일 좋잖아요. 네,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온전히 내가 잘해서 얻는 수익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덕분에? 내 종업원, 그리고 하청업체, 또 고객, 그런 사람들의 덕분으로 내가 돈을 번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전부 박수를 쳤어요. 맞아. 그래. 우리가 이게 이제 윤리적인 면이에요. 직업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을 되게 강조했던 분인데 또 그게 네 가지 표준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체슬리 페리라는 사람은 우리 지금 총재님 밑에 사무총장님 있잖아요. 거의 실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 페리라는 분이
러글스가 딱 영입을 하고 나서 4대째 러글스가 회장을 하고 5대째 겁도 없이 회장 이제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 페리라는 분이. 그래서 딱 떨어지고 나서 야, 우리가 뭔가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미국에는 16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클럽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의 세계 대회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회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초대 회장을 폴 해리스를 올리고 클럽에서는 3대 회장이었지만 이 전미 로타리 클럽 연합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초대 회장을 드디어 폴 해리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무총장을 해요. 근데 사무총장을 할 때는 아까 16클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32년 사무총장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32년 동안 딱 끝나고 나서 5,000개의 로타리 클럽이 생겼어요. 32년 동안. 그 정도로. 그래서 폴 해리스 어때요? 내가 로타리를 만들었지만 이 체슬리 페리는 로타리를 건설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와 동급으로 생각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페리라는 사람이 또 훌륭한 점은 사무총장직을 딱 내려놓고 나서 주변에서 너무 훌륭하니까 아라이 회장에 우리가 추천을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1908년에 이제 시카고 클럽에 들어왔는데 44년, 45년도에 처음으로 회장직을 합니다. 클럽 회장. 38년 만인가요? 클럽 회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명예사무총장직, 영원하게 명예사무총장직을 수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했어요. 저는 평회원으로 돌아갑니다. 시카고 클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이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직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찰리스 페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로타리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친목파하고 봉사파가 엄청 대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러글스가 회장을 취임하고 나서는 친목파가 강세였었고 폴 해리스의 봉사파는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주회를 하면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맨날 싸우니까 이 러글스라는 분은 노래를 되게 잘하고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다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자 조용히 하시고 우리 노래부터 하나 부릅시다 라고 한 게 로타리 송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노래가 아니었죠. 다른 노래였었는데 그래서 주회할 때마다 로타리 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화합을 하자라는 의미로 송이 생겨났고요. 그 뒤로 이제 전미 로타리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그때가 1910년이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절충을 했냐면 클럽에서는 친목만 하고 협회에서는 봉사만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양해를 하면서 됐다고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셀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둬들인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내 동료나 어떤 거래처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이윤이 많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은 더 발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강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라이에서는 제2 모토로 했고요. 처음에 발표를 했지만 그 다음 해에 그 어디 클럽이더라? 모 클럽의 회장님이 이제 1911년이었어요. 그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연합회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야 우리 클럽은 철학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클럽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내 이익을 클럽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회를 시킨다.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좋다. 저 앞에 나가서 연설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했던 게 서비스 나셀프예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아닌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변화하면서 이제 어버브 셀프 여러분들이 초하의 봉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나를 초월하는 봉사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바는 내 이익을 위해서 로타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내 봉사를 할 때도 내 이익을 통해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영업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많고 사실은 이제 회원 영입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결국 로타리는 내 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조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봉사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직업 봉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서.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뭐 건설 쪽을 한다 그러면은 내 재능을 우리 그 주거 개선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 봉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타리에서는 두 가지 모토, 제 1모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초아의 봉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 봉사, 이건 인류의 봉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도 여기 나오셔서 네 가지 표준, 로타리 목적과 네 가지 표준은 늘 우리가 하잖아요. 로타리 목적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 1번은 친교예요. 친교, 우정.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로타리는. 처음에는 정말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 도와줄게, 나 도와줘. 이게 로타리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봉사를 이렇게 플러스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 표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세 분 플러스 이 허버트 테일러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네 가지 표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표준을 계속 이제 따라서 부르면서 진실한가, 공평한가 막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제창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실한가 뭔 뜻일까요? 글쎄요. 진실한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네. 네. 어쩌라고요? 할 것 같은데 굳이 말로 어디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알긴 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무슨 산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진실한가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시카고에 알루미늄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판매하게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공을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 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 알루미늄 회사를 들어갔더니 뭐가 없었냐면 철학이 없어서 경영 철학.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분이 그때 만든 건데요. 진실한가 이것은 이게 정말이냐라는 뜻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제 아는 분이 중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참깨를 사오셨어요.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으로 좀 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키로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자기가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태가지고 무슨 기계에다가 이렇게 붓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저는 봤어요. 거기까지만. 그러고 이제 1시에 찾으러 오라 해서 가서 봤더니 뭐 참기름 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짜져 있는 참기름도 많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 엄마가 참기름 짤 때는 거기 지키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아시죠? 네. 둘려먹으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둘려먹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네. 진실한가.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하지만 소고기 집에서 1+2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이냐. 그리고 납기일 내가 몇 월 며칠까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걸 지킬 거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한가. 진짜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두가 공평한가요? 모두가 공평한가.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거래에서 여러분 아시죠?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저쪽에는 싸게 줘버리고 이쪽에는 비싸게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거래를 할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선의와 우정을 다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거래할 때 그 상대하고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두에게 유익한가. 너만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 안 돼요. 나도 많은 이익을 서로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야 된다.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그것은 맞지 않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알루미늄 회사 딱 붙여놓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 대박 났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요. 그때 당시 시카고 시내에 쫙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다른 뭐 회사들 이런 데도 다 붙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요. 그때도 문제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문제아의 그 비율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는 이게 직업 윤리적인 면을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인간관계. 저는 그래서 이 4가지 표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간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갈등 적어지고요. 다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4가지 표준 너무 좋죠.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로타리 목적 처음에 중요한 게 사람과의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직업의